들리세요? 제비가 먼저 손님을 만나러 부산합니다. 지난 5월 2일입니다. 안동시 서구면 금계리에 의성김 씨 학봉종택이 사람들로 붐빕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나 본데요. 제사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넓은 마당이 꽉 찹니다. 분명히 엄숙한 제삿날인데 잔칫날 같습니다. 이른이 넘은 종갓집 안주인 이점숙 종부. 40여 년 만에 원삼저고리에 화관까지 쓴 모습은 수줍은 새색시 그대로입니다. 조상 때문에 모이지. 원래 옛날부터 조상이 자손들 모이도록 만든 제도가 제도예요. 예. 그래 아니면 모일 틱이 없다네.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좌우에 한 명씩 도우미로 두 딸의 부축을 받은 종부는 다소곳이 차례를 기다립니다. 이제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백여 명의 제관들이 정성을 다해 모시는 제사, 길제는 요즘 같은 세상에 보기 힘든 풍경입니다. 오늘 제사를 주관한 김종길 종손이 올리는 초헌. 그리고 이어지는 종부의 깊은 절. 조상들에게 새로운 종손 종부가 됐음을 고하면서 이제 학봉 종가는 새 시대를 맞이합니다. 대구 MBC 창사 47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축제. 학가산과 천등산이 이어달리는 산봉우리. 그 아래 나지막히 앉은 검제마을에 가을이 깊습니다. 이곳에 의성김 씨 학봉종가의 소술대문은 언제나 손님을 향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추석 명절이 되면 더하지요. 손님 맞이에 익숙한 이곳. 손님은 우선 2년 전 세상을 떠난 고 김시인 옹의 빈소부터 문상을 하는 것이 예입니다. 사랑방 한켠에 차려진 빈소. 고인은 세상을 떠났지만 김종길 종소는 여전히 아버지가 살아계신 듯 한결같습니다. 정갈한 다과상이 항상 손님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종가를 찾은 손님은 안동 교육장입니다. 봉제사 접빈계, 조상을 제례로 모시고 손님을 정성껏 모시는 것이 종손의 임무이자 의무죠. 아가미 다 이어졌다고. 내일 추석상에 올릴 고기입니다. (470여 년) 전통을 가진 가문의 종부는 차례 준비로 잠시 쉴 틈이 없습니다. 옛날에 혈승군자 분들은 이 생고기를 쓴다 했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생고기 썼어요. 생고기를 썼는데 지금
이번 이번 추석뿐만 아니라 명절에는 제가 생고기 2틀만 써요. 제일 큰 이만 2틀만 쓰고는 전부 익혀요. 익혀가지고 제간들 제사 지내고 뭐 술안주로 하시게끔 생고기 써가지고는 못 넣어 먹잖아요. 그래서 2틀만 이 생고기 쓰고 이제 나머지 위는 전부 다 익힙니다. 꿋꿋한 선비 집안이고 보니 차례 음식 하나하나 범절이 있습니다. 대청마루에는 삼삼오오 밤치는 손들이 본주합니다. 저기 이댁 차종손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종손댁에 장손이 없어 셋째네 큰아들인 형호 씨가 양자로 들어와 종가의 의무를 이어받고 있습니다. 추석, 학봉종가의 아궁이에 새벽부터 불이 오릅니다. 쑥 송편을 얌전히 쪄낸 종부. 차례는 정성이 절반이니 웬만하면 떡도 차례 지나는 아침에 찝니다. 추석 차례를 지내기 위해 의관부터 갖추는 학봉종가 사람들. 차종선 형호 씨가 오늘은 제주라는 큰 임무를 맡았습니다. 익숙해질 만도 한데 도포자락의 갓근이 아직도 어색한가 봅니다. 종택 깊숙이 자리 잡은 사당. 조상의 신주를 모신 감실 앞에 차례상이 마련됩니다. 가장 엄정하기로 이름난 종가의 제례의식. 상주 삼형제는 부모를 여인 죄인으로 재관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엎드려 있습니다. 차종선 형호 씨가 제주가 되어 추석 차례를 대행합니다. 학봉종가에서 1년에 드리는 고정제사만 13번. 그들의 시조인 학봉 김성일은 나라에서 허가한 불천이. 호대까지 영원히 제사를 모실 수 있는 불천이가 계신다는 것은 그야말로 가문의 긍지입니다. 조상께 올린 차례 음식은 이처럼 후손들이 나누며 정을 돈독히 합니다. 문중 사람들이 다 모인 김에 김종길 종소는 차종선 형호 씨를 정식으로 소개합니다. 아직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자가 누구 그러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좀 얼굴을 아시고 앞으로 차종선 되도록 앞으로도 많이 배우도록 하겠으니 많이 가르쳐 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저를 위해서. 소슬대문 너머로 보이는 아흔칸 학봉종택. 다짐하는 나무에 바람이 더 거세듯 모진 풍파를 견뎌내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학봉종가를 중심으로 한 가문은 470년을 굳건하게 다져왔습니다. (11월 1일) 학봉가 사람들이 또 모이기 시작했네요. 이곳은 안동시 와룡면에 자리 잡은 서지제사. 제사는 제실이라고도 하며 묘제사를 위해서 음식이나 재료를 준비하는 곳입니다. 문중 사람들은 학봉 김성일의 묘 가까이 제사를 짓고
1년에 한 번씩 대대적인 묘제사를 치릅니다. 오늘 있을 묘제사를 위해 문중 어르신들이 일찌감치 제사에 모였습니다. 한때는 수백 명이 이곳에 모여들었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소 한 마리를 잡았을 정도였답니다. 세상이 변하고 사람도 변했지만 가문의 전통을 지켜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참 현대는 조금 바쁘고 이래서 많이 참여를 안 하고 이런데 그 앞으로 많이 참여하고 협조하는 것이면 하나의 그 문중의 뭐랍니까 뭐 돈독해지고 또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지금 우리 문중에는 그래도 많이 참여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예. 그리고 뭐 1년에 우리는 또 별도로 뭐 모임도 뭐 친목회도 하고 뭐 이런 적이 있고 이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묘제사 채비로 분주해집니다. 늘 그렇게 해온 것처럼 어른들이 의관을 갖춰 있습니다. 묘제사를 지내기 전 제관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네요. 왠지 모를 긴장감도 감도는데요. 바로 제사의 역할을 나누는 일, 분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라는 것이 무엇보다 엄숙하게 형식을 갖춰 치르는 것인 만큼 역할 분담이야말로 가장 신중하고도 경건한 작업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함께 지켜보는 차종손과 종손. 산소로 가져갈 제사 음식을 이 지게로 저 나를 모양입니다. 이제 그들의 뿌리를 찾아 산을 오를 시간입니다. 학봉 김성일의 묘. 부부의 묘가 나란히 다정스레 누워 있습니다. 묘를 쓰기 위해 땅을 파보니 거대한 바위가 있었던 일이며 일제시대에는 철길도 바꿔놓았다는 그야말로 사연 많은 학봉 선생의 묘입니다. 원래 그 철길이 이제 설계될 적에는 저쪽이 이제 요쪽이 안동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오다가 보면은 이제 저쪽이 옹천이고, 그럼 아마 일로 직선으로 이 어디 산소 뒤로 어디 바로 가게 돼 있었나 봐. 거기 직선거리니까 정말로 여기가 학봉 선생같이 위대한 어른들이 산소인 줄 몰랐다. 자기가 이걸 결정할 권한은 없지만은 어쨌건 가능한 한 그 어르신 얘기대로 산소 뒤를 저래해서 그런 일은 없도록 자기가 최선을 다하겠다. 집에 돌아가시라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걸 이 앞으로 이렇게 돌렸대. 이 돌림으로 해서 상당히 거리도 멀어지고 또 굴도 뭐 5개인가 더 팠대요. 예. 1년에 한 번 묘사는 조상을 생각하고 온 문중이 함께하는 큰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무심코 잊고 지내는 것들을 이들은 묵묵히 지켜오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도 제주는 차종손 형우 씨, 상주인 종손을 대신합니다. 군소퇴 재배 집사자 지 뿌리가 깊을수록 가시가 더 무성해지듯 튼튼한 가문의 뿌리는 문중을 더욱 번성시켜 왔습니다. 결국 그들이 조상 앞에서 치르는 이 경건한 의식이야말로 470년을 굳건히 지켜낸 학봉가의 힘이 아닐까요? 집사자 합반계 학봉종가의 사당 남쪽에 기와를 인 현대식 건물이 있습니다. 학봉가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유물관, 운장각입니다. 그들이 시조인 학봉 선생을 우러르듯 그가 사용한 물건들이며 기록들이 차곡차곡 보관되어 있습니다. 서해 류성룡과 더불어 퇴계 학통의 양대 산맥을 이룬 학봉 김성일.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큰 공을 세우고 전장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전장인 진주성에서 아내에게 보낸 소식 한 자락이 그의 마지막 채취를 담고 있습니다. 요사이 주위의 모두들 어찌 계신지 가장 사념하네. 나는 산음고을에 와서 몸은 무사히 있으나 봄이 이르르면 도적이 대항할 것이니 어찌할 줄 모르겠네. 장모 매시었고 설 잘 쇠시오. 자식들에게 편지 쓰지 못하였네. 잘들 있으라 하오. 살아서 서로 다시 보면 그때나 나올까 모르지만 기필 못하네. 그리워하지 말고 편안히 계시오. 끝없어 이만. 섣달 29. 그 서로 상면을 못 하시고 이 편지를 보내신 후 석 달 후에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편지는 보통 이제 우편으로 그 하는 게 아니고 다 인편에 했기 때문에 요즘 봉송이라 그래가지고 편지하고 항상 다른 뭐 조그마한 유천물을 같이 보냅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보면 흔히들 문종이다, 또 돗자리다, 뭐 이런 걸 보냈습니다만은 여기 만주이니까 그 아무것도 못 보낸다고 이러면서 그 조기 2마리, 또 서기버섯 2근, 그다음에 석류 20개, 요걸 같이 보낸다고 요 봉투에 적어가지고 이렇게 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란 속에서 가족을 그리며 살뜰히 보낸 편지. 그 속에는 가족을 사랑하는 학봉 선생의 마음과 애국 충정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결국 그는 그의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경상우도 관찰사로서 백성을 구휼하다 전장 속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곳 운장각에 있는 또 하나의 보물, 바로 퇴계 이황의 필체로 만든 병풍 병명입니다. 퇴계 종가에서 시집온 지금의 종부가 한 땀 한 땀 수를 놓아 완성한 그야말로 가보 중의 가보입니다. 퇴계 선생께서 그 퇴계 선생의 학통을 학봉에게 전해준다는 그 내용을 80자로 적어서 소위 우리 이걸 병명이라고 합니다만은 제일 끝에 표시가 됐습니다. 이걸 이제 학봉인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부 퇴계 선생 물론 친필이고요. 이 밖에도 선대부터 모아온 기록들이 1만 5천여 점. 보물로 지정된 것만 500종이 넘습니다. 역사의 기록은 후손들에 의해 오롯이 과거에서 미래로 전해집니다. 청명한 가을 아침, 학봉종가도 조금씩 깨어납니다. 과객이 빈번하게 찾아오던 종가의 사랑채는 상중임을 알리는 여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3년상을 다 치른 뒤에야 상주의 임무도 여막도 걷어질 겁니다. 이른 새벽 종가의 부엌이 바쁩니다. 1년 내내 제사를 준비하는 종부의 손길은 익숙하고 또 바지런한데요. 오늘은 상망제라 해서 제사에 준하는 특별한 가족 모임입니다. 매월 삭과망, 그러니까 음력으로 초하룻 날이나 보름날, 온 가족이 모여 2년 전 세상을 떠난 14대 종손 김시인 옹을 기립니다. 2008년 2월 3일 향년 9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고 김시인옹. 학봉 김성일의 14대 종손으로 일제시대 이후 몰락해가는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 홀로 고군분투했던 가문의 어른입니다. 상망 때는 평소 고인이 즐기던 밥과 찬이 올라갑니다.
제사에 준하는 행사다 보니 차려진 음식도 제사에 버금갑니다. 상주들도 상복을 갖추어 입습니다. 곡을 하며 떠나가신 부모를 그리워하는 가족들. 평소 고인을 기억하고 흠모했던 문중 사람들이 함께 자리합니다. 고인은 세상을 떠났지만 아직 떠나보내지 못한 이들의 마음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애곡 소리에 깊이 묻어납니다. 이제는 고인의 유업을 이어 종가를 이끌어갈 김종길 종손. 큰 산처럼 버팀목이 되어주던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살아생전 고인의 검소한 모습이 그대로 묻어나는 흔적들로 그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원래 상망이라는 것은 탈상을 할 때까지는 아침 저녁으로 고인이 상전에 살아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침 저녁으로 식사를 모시는 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풍습이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제 바쁜 일정 속에서 뭐 많은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모여가지고 식사를 모신다는 게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초하루 보름에는 복인을 입는 집안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계절에 맞는 과일이라든가 고인께서 즐기시던 음식을 가지고 같이 즐기면서 이렇게 식사를 나누고 담소를 하는 것들이 상망의 그 유래라든가 그런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봉종가의 양자로 들어온 김씨농. 29의 적잖은 나이에 이미 일가를 이룬 상태였습니다. 우대인 김용환 종손이 슬하에 딸만 하나를 두고 대를 잇지 못하자 문중에서는 종손으로 적합한 인물을 찾게 됩니다. 결국 지뢰에 사는 일가인 김시인을 7달 동안 설득한 끝에 종손으로 세우는데요. 그러나 이미 가세는 기울 대로 기운 상태. 그 아버님 양자로 오셨잖아요. 그 양자 오셔서 그 당시만 해도 그 어머님 말씀이 살림이 아무것도 없고 그 숟가락 두 불이 온전하게 있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 우리 조부께서 독립운동 하시느라고 한 20년 집을 거의 비우시다시피 하고 더군다나 그 독립군자금을 보내는 걸 그 위장하기 위해 가지고 그 노름을 하시고 뭐 그래 한 걸로 위장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그때만 해도 그게 사실인 것 같아 가지고 그 일체 술을 입에 안 대시고 또 화토장도 손에 안 드시고 정말로 종손으로서 하실 일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오셔가지고 굉장히 피폐해지는 이 종가를 완전히 그 부흥을 시키고 논밭을 장만을 하고 집도 옛날 이토로 다시 옮겨오고 이렇게 저걸 하면서 그 종가를 완전히 다시 재건을 했고 김시인 종손의 대에 와서야 비로소 국가로부터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김용환. 전답은 물론 문중 재산까지 팔아서 군자금을 대는 바람에 하나뿐인 딸이 시집 갈 때는 헌장농 하나만 들려보낼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김용환이란 분은 독립운동을 지원하다가 종가재산을 2번이나 다 날려먹었다라고 해서 파라코라고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특히 뭐 도박을 통해서 집안 재산을 다 날려먹었다라고 해서 남들의 그 웃음의 대상이 될 그런 일도 벌어졌는데 실제로는 만주로 독립군 자금을 보내어야 했고 그 보내는 조직이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그게 의용단이라는 이름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 의용단의 서기 역할을 맡은 사람이 바로 김용환이다 하여 1920년대 초에 들어가게 되면 신문 기사에 동아일보의 기사에 보면 이번에 벌써 3번째 붙들렸다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3.1운동 이후 전 재산을 해외의 독립군 자금으로 보낸 김용환은 의용단에 가담합니다. 일본인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가산을 탕진한 파라코로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끝내 사실을 숨긴 채 숨졌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관련 자료가 발견되면서 그는 독립유공자로 추서된 것입니다.
오랜만에 종가가 한가롭습니다. 네, 진정 뭐 광실마다 허허 정말 이점숙 종부가 운율을 만들며 뭔가를 읽고 있는데요. 지적할까 지난 이 모인 점시 그것은 바로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편지. 44년 전 학봉종과의 시집 와서 객지에 떠나 살던 종부에게 시어머니인 조필남 종부는 수백 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친어머니보다 더 애틋한 시어머니의 편지를 고스란히 간직한 이점숙 종부. 사랑으로 이제 가득 담은 편지예요. 이거 뭐 참 이게 어였나 하면은 주야로 뭐 참 희락 담소 이 즐기다가 이제 보내고 나니까 만실이 이제 방이 다 비었단 말이죠. 그 훌훌이 이제 차주에 전송을 하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보내고 돌아서려니 눈물이 나는구나. 그래도 여러 사람 앞에서 실수할까 싶어서 억지로 참고 다시 걸음을 뒤돌아서 본다. 1보, 2보, 3보. 그래도 아쉬운 마음에 돌아보니 차는 저만치 흔적도 없이 가버렸구나. 한양 조씨 명문가에서 시집온 14대 종부 조필남 여사. 친딸도 그처럼 살갑게 대하지 못했을 법한 자애로운 시어머니에게 이점숙 종부는 한 가지 죄송스런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항상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요. 우리 시어머님은 제가 아기를 여기 와서 이제 첫 아기를 그 종손이 이어서 낳아야 된다고 해서 부산에 살면서 아기 낳을 때 왔었어요. 근데 뭐 참 종손을 못 낳고 딸을 낳았었어요. 그러나 그 참 섭섭한 마음을 감수하시면서 그 겨울에 이제 12월 말인데 그 겨울에도 새벽같이 그때는 나무를 뗐어요. 군부를 나무를 갖다가 적대 한번 떼면 식을까 싶어서 새벽에 또 떼고 요새 시부모가 그렇게 할 시부모는 없을 겁니다. 하나의 맑은 소리가 더 멀리 깊게 퍼지듯 한 가문의 종부로서 가져야 할 자세를 몸소 실천하며 보여주신 시어머니. 어려운 살림에도 찾아오는 손님 누구나 따뜻한 밥 한 끼 정성으로 대접하던 그 모습에 이점숙 종부는 종부의 자세를 배웠습니다. 종부가 된다 하는 거는 사실 객지에 가서 살아도 항상 잊어볼 수는 없어요. 잊어볼 수는 없고 언젠가는 이제 들어와 살아야 된다는 거 그거는 그리고 어른을 옛날 같으면 뭐 맞으면 어른 받들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뭐 직장 핑계대고 그거 막 객지에서 참 이렇게 살다가 어른을 받들지를 못하고 그래 참 돌아가셔서 마음이 참 너무 좀 죄송하고 그런 감이 없잖아 있죠. 44년 전 흑백 사진 속 앳된 신부인 이점숙 종부. 퇴계 이황의 16대 손녀인 그녀는 누구보다 종부로 시집가는 것이 싫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운명처럼 종부의 삶을 받아들였습니다. 2월의 비가 검제 마을을 덮습니다. 죽었으되 살아있는 듯 고인을 모셨던 3년의 시간. 오늘은 탈상일입니다. 소우에다 그 소우에. 탈상은 대상이라고 하며 초상이 난 달부터 윤달을 뺀 25개월로 지내는 의식입니다.
그동안 부모를 여인 죄인으로 상복을 입고 근신했던 상주는 탈상을 지내면서 상복을 벗게 됩니다. 그동안 빈소를 차리고 곁에 있는 듯 모셨던 고인을 오늘에야 비로소 떠나보내는 날이기도 합니다. 후복흥 소태제배 천의 고아가 된 심정일까요? 서름에 목이 메이는 김종길 종손. 밀려오는 슬픔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는 이별의 순간. 먼저 간 이도 떠나보내는 이도 가늠할 수 없는 슬픔을 걷어내며 경건한 제사 의식을 치릅니다. 익숙해질 만도 한데 죽음은 늘 새로운 슬픔입니다. 그럴수록 더욱 고인이 그립습니다. 그러니까 상중에는 아직도 그 아버님께서 우리 옆에서 우리하고 같이 계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대상을 지내고 탈상을 하니까 이제 영원히 이제 참 저 세상으로 가신다. 또 우리 곁을 완전히 이제 떠나가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층 더 외롭고 또 이때까지는 아버님이 이제 이지를 했는데 정말로 그 허전하고 또 막막하기도 합니다. 이제 고인의 신주는 빈소를 떠나 사당으로 조상들과 함께 모셔집니다. 학봉종가는 이제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빈소가 차려졌던 방은 말끔하게 치워지고 꼬박 2년을 죄인으로 살았던 상주는 상복을 벗고 소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사랑채에 드리워졌던 여막도 훌훌 걷어냅니다. 그동안 깊은 탄식과 애도로 찾아왔던 수많은 참배객들, 그 이름을 적은 파록도 떼어냅니다. 탈상이 끝나고 나면 아직 한 달의 근신 기간이 남아 있는데요. 밤제를 지내고 그리고 길제를 끝으로 상례가 마무리되는 거죠. 떠나간 이를 붙잡았던 모든 미련이 한 줌의 채로 태워버립니다. 올해는 봄이 늦게 찾아왔습니다. 5월이 다 돼가는데 꽃망울을 이제서야 터뜨립니다. 그래도 만물이 소생하는 봄은 언제나 반갑습니다. 나흘 앞으로 다가온 길제. 바지런한 종부는 벌써 제사 음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물의 양을 보아하니 이만저만한 큰 제사가 아닌가 봅니다. 근데 지금 준비를 다 해놓으셨네요, 그죠? 이 제물을. 예, 그 큰일을 치면은 항상 한복이다 하려고 하면 두세가 없어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일이 잘 되는 게 아니고 조용할 때 차곡차곡 일을 해놔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먼저 이제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사과하고 배하고 밤하고만 들어가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좀 내놓을게요. 이점숙 종부가 화려한 원삼 저고리를 꺼내옵니다. 이번 길제 때 이 옷을 입는다는군요. 거기에 어울릴 만한 화관까지 제대로 갖춥니다. 첫 시집 온 새 신부의 모습이 되어 정식으로 종부가 됐음을 조상님께 고하게 됩니다. 이제 종부가 된다는 게 이제 너무나 이제 책임감이 무거워지는 거죠. 27살에 왔으니까
지금 71입니다. 44년. 예. 44년 만에 이제 원삼 족들이 하시는 거죠. 예. 이 집에 내가 제사가 있기 전날 3명의 유사들이 장보기에 나섰습니다. 장보기는 전통적으로 문중 남자들의 몫입니다. 편편히 썰어놓은 고기를 신속하게 꼬치에 꿰니 솜씨도 보통이 넘습니다. 혈식 군자, 군자는 날 것을 먹는다는 얘기의 내용에 맞춰 제사상에 올릴 고기들은 모두 날 것을 준비합니다. 한 손 묵직하게 들린 고기를 가지고 바삐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이번에는 어물전입니다. 유사들이 무얼 찾으시나 했더니 상어고기인데요. 바로 경상도 제사상에 빠지지 않는 돈베기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돈베기란 소금에 절인 상어 고기포. 이곳 안동에서도 명절이나 제사 음식으로 즐겨 쓰고 있습니다. 그 시각 학봉종택의 사당에는 제관들이 예를 갖추고 있습니다. 계제주, 말 그대로 신주를 고쳐 쓰기 위해 사당에서 신주를 꺼내오는 의식입니다. 향로를 든 향상, 종손, 축, 신주를 모실 집사까지 차례대로 사당을 빠져나옵니다. 선대 봉사자가 세상을 떠나면서 한 대를 내려온 종손이 이제 새로운 봉사자가 되며 따라서 신주에도 새 봉사자의 이름으로 고쳐 써야 하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신주를 고쳐 쓰는 작업은 그야말로 신중하고 또 신중합니다. 밤나무로 된 신주 위에 분칠을 한 뒤 각각의 위에 대수를 고치고 봉사자의 이름을 15대 김종길 종손으로 바꾸어 줍니다. 이제 4대 봉사인데 이제 봉사하신 분이 돌아가시고 3년을 마치고 담제를 지내고 오늘 날을 잡아가서 길사를 내일 지내는데 그러려면 대수가 전부 다 바뀐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지금 고족이 되던 분이 5대조가 된단 말이야. 그럼 내일이 이 어른의 제사를 마지막으로 이제 집에서 지내는 제사는 마지막이라 그 산에 이제 내한하게 되고 내백을 하게 되고 또 대수가 자꾸 올라오는 거지. 저수 같은 게 올라오는 거니까 그걸 전부 지우고 새로 쓰는 거야. 고쳐 써야 할 대수와 내용을 적어놓은 종이를 붙여두고 신주가 섞이지 않도록 신중을 기합니다. 글씨는 서예 작가인 문중 사람 김시철 씨가 정성을 보탭니다. 사당의 감실에 새로 모셔질 고 김시농의 신주에도 한자 한자 고인의 삶이 기록됩니다. 이제 문중의 새로운 질서가 신주 위에도 드러나게 됩니다. 문중 사람들이 각각의 역할을 맡아서 해내면서 길제 준비는 속도가 붙습니다. 제기 틀 위에 음식을 쌓는 것도 기술인데요. 숙련된 솜씨의 어르신은 볏짚자로 가늠하며 시루떡을 쌓아 올립니다. 깔끔하게 빈틈없이 떡을 쌓는 것도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닌 듯합니다. 제사를 준비하면서 밤 깎는 풍경만큼 정겨운 모습이 있을까요? 손으로 밤을 치면서 두런두런 옛 얘기를 풀다 보면 어느새 한 틀이 차곡차곡 만들어집니다. 안악들은 부엌에 모여서 떡을 찝니다. 잘 쌓아 올린 시루떡 위에 고명으로 다시 7가지 떡을 빚어 올립니다. 종부의 손에서 손으로 대물림되는 종가 음식. 세상이 좋아졌다지만 여전히 이곳은 가마솥에 장작불 지피며 전통을 이고 살아갑니다.
송택 앞 공터에는 손님을 맞이할 천막도 세워집니다. 한 세대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길제. 축제는 축제인가 봅니다. 제사의 역할 분담을 정하는 분정. 상주의 소임을 다한 김종길 종손이 비로소 제주가 되어 초헌을 맞습니다. 온 문중 사람들이 함께 치르는 길사다 보니 분정을 하는데도 한참이 걸리나 봅니다. 의성 김씨 학봉종파의 새 역사가 쓰여질 내일입니다. 모든 순서와 각자의 역할이 담긴 파록에 올려진 이름만 173명입니다. 새로운 종손 종부를 조상께 알리고 4대 봉사 위가 달라지며 5대조의 신주를 채천이라 하여 땅에 묻습니다. 그야말로 문중이 함께 치르는 길제. 죽은 이를 기리는 의식에 길할 길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날, 축제인 겁니다. 종일 분주하던 종가에도 길게 그림자가 드리워지며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2010년 5월 2일 축제의 날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학봉종가에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일곱 위의 제사상 준비는 경험 많은 어르신들의 지휘로 일사천리입니다. 봉화의 충제종가에서도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안차는 이미 방방마다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오랜만에 만나고 보니 반가움에 손부터 덥석 잡아보는데요. 곳곳에서는 그간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꽃이 만발합니다. 정손 정부가 이제 차정손으로 계시다가 이제 우때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요새 현대식 취임식 돼 있지. 정손 취임식. 우리 정손, 우리 정부 이제 오늘 저 어른이 계실 때는 차정손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른이 다 돌아가시고 다음 사도 다 났고 감면상 났지. 이제 오른 정손으로 오는 날이 돼. 그러니까 뭐라 하고 취임인지 뭐 위임인지 뭐 모르지. 제비도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걸까요? 좀처럼 보기 힘든 길제 구경에 다들 들떠 있습니다. 시간이 가까워오자 사람도 점점 늘어납니다. 누구나 다 그 길사랑은 평생 한 번 있는 겁니다. 뭐 길사를 4대부 집에는 다 차를 지내는 거지만은 특히 각 종가의 종소이나 종부는 이런 게 이제 호주 상속 같이 제사 상속을 받는 그런 뭐 차례라고 보면 되니까 이것도 우리의 어떤 고유의 미폰 영수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후세를 위해서 이런 모임을 이런 행사를 정말 정중하고 경건하게 치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드디어 1차 진설이 시작됩니다.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도 마음을 다하는 것이 제사. 불천이 내외와 함께 5대, 7이 제사상이 신속하게 차려집니다. 종부 소임에 그간 화장하는 것도 잊었습니다. 올현이를 바라보는 시누이들의 마음이 애틋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이런 날이 있게 해준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죠. 그 정부의 일이라는 게 참 많이 힘드실 텐데도 그걸 잘 묵묵히 해내시는 것 같으시는데 그렇죠. 그런 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느새 큰 신우이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이 큰 집을 맡아서 마음도 많이 쓰시고 어쨌든 몸도 고달프고 마음도 고달프셨는데 그냥 이렇게 언니 뵈면 너무 고맙고 이렇게 가슴이 짠해요. 고맙고 늘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집안을 위해서 애쓰시고 그래서 아마 언니가 너무 이렇게 어려운 집에 시집 와서 오늘까지 거의 40평생이 넘는다 언니 그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비 넘기고 이렇게 든든하게 지켜주고 그냥 그게 감사해서요.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요. 새 신부처럼 단장을 마치고 이제 준비해둔 원삼저고리를 입습니다. 유일한 여성 제주로서 아헌으로 참여하여 조상께 종부가 되었음을 고하는 순간 종부는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기억될 겁니다. 아니 못 찾으면은 그 속에 들어가니까 상관이 없으니까. 멀리서 지켜보는 또 한 사람, 큰딸 윤희 씨. 정신력으로 버텨내는 어머니를 보며 축하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게 또 딸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종부는 하늘이 내린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모든 종부님들이 훈련하시지만 되게 자랑스러워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고 저는 감히 생각도 못할 일인데 엄마가 저 연세에 해내시는 거 보면 자랑스럽고 정말 걱정도 많이 되는데 엄마가 건강도 잘 챙기셔서 오래오래 훌륭한 종부 하셨으면 좋겠어요. 종부의 얼굴에 화색이 돕니다. 멀리서 친구들이 찾아왔기 때문. 하나의 그 여자로서 또는 이제는 모든 짐을 벗고 자유스러워야 되는데 이러한 어떤 짐을 다시 더 짊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안쓰러운 면도 있고 또한 기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마 잘 해낼 겁니다. 평상시 항상 그 안으로 안으로 이렇게 내면에 쌓여 있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잘 해낼 겁니다. 너무 힘들지. 같은 여자로서 너무 힘들지. 오늘도 얼마나 저래 남보기는 좋은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어제도 좀 누우시 계시라고 있긴 해. 또 뭐가 나오면 막 일을 나시고. 한 번씩 들어와서 종부의 고운 모습에 한마디씩 거드는 아주머니들입니다. 이거는 그래요. 이거도 맞이거든. 힘들어는 걸 알고. 힘들어서. 수십 번 수만 번 닳도록 넘었을 이 문충 고가의 문지방을 종부는 오늘도 넘습니다. 평생에 한 번 있을까 한 길사를 보기 위해 천여 명의 인파들이 몰렸답니다.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등장. 이색적이고도 고운 종부의 대례복 차림에 카메라가 쉴 틈이 없습니다. 17년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실질적인 종부의 소임을 맡아온 이점숙 씨. 그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출주. 사당에서 7위의 신주를 모시고 나오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2개의 상에 불천이 내외를 따로 모시고 나머지 5개의 제상은 각각 5대 부부 신주를 한 상에 놓고서 제를 치릅니다. 신의를 모신 다음 모든 제관들의 제배로 길제가 시작됩니다. 이 땅으로부터 혼백을 불러 합치시키는 강신.
제주인 종소는 집사로부터 술잔을 받아 술을 3번 나눠서 비운 다음 빈잔을 집사에게 건네주고 이때 집사는 시니 앞에 잔을 가져다 놓습니다. 부복흥제배. 그리고 제주는 뒤로 물러서서 2번 절합니다. 강신예를 한 후 더운 음식을 올리는 2차 진설을 하고 난 뒤 첫 잔을 올리는 초헌예가 이어집니다. 그들의 뿌리가 되어준 조상들 앞에 모든 문중 사람들은 예를 갖춥니다. 종손이 올린 첫 잔이 비워지고 이제 2번째 잔을 올리는 순서로 종부의 아헌예가 이어집니다. 조상님께 정식으로 종부임을 고하는 아헌. 예법도대로 아헌을 맡은 종부는 각 위마다 4번 절에 모두 24번의 큰 절을 조상께 올립니다. 옆에 절을 도와주는 도우미가 있다 해도 70이 넘은 종부가 20번이 넘는 절을 하는 것은 무리였을 텐데요. 그러나 침착하게 조상들께 절하는 그녀의 모습은 보는 이들마저 숙연하게 만듭니다. 삽시정저. 숟가락을 밥그릇에 꽂고 국그릇 위에 젓가락을 놓은 뒤 종부는 다시 불천이 2 위에 4번씩 절합니다. 이제 2 부부가 나란히 절을 올리며 종손 종부의 임무를 받들겠노라 다짐합니다. 부모님을 지켜보는 형호 씨도 사뭇 진지합니다. 부모. 한문부복. 조상이 식사할 수 있도록 잠시 문을 닫는 의례. 구식경이라 하여 조상이 밥을 9숟갈 들 수 있는 시간만큼 기다립니다. 수조는 음복례로 각각의 제사상에서 밥과 밤, 대추 등을 조금씩 집어 한지에 싼 뒤 상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불천이가 새로 종손이 된 손자에게 하사하는 축원문이 이어집니다. 할아버지는 온 우주의 주제자에게 알리어 너에게 많은 복이 이르기를 비노라. 이제 손자 네가 왔으니 손자 너로 하여금 하늘의 복을 받고 생업이 뜻대로 되며 수명을 길게 누리고 모든 일에 변함이 없도록 바라노라. 회 수반 상지
종소는 일어나 밥을 조금 맛보며 조상의 축복을 감사히 받습니다. 그리고 한지에 싼 음식을 다시 화복을 의미하는 오색실로 잘 묶어줍니다. 재배한 뒤 종손이 서쪽을 향해 서면 축을 하는 집사가 내려와 초헌과 마주서서 잘 되었음을 알리는 이성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가면 종손을 제외한 참백엔 모두가 재배하면서 길제가 마무리됩니다. 제례를 마친 신주들은 제관들의 손에 의해 다시 사당으로 모셔집니다. 덮개를 씌우고 함에 잘 봉한 뒤 처음 출주 때와는 정반대의 순서로 사당으로 봉안합니다. 이로써 길제의 모든 의식이 마쳐집니다. 종가의 가장 깊숙한 곳 사당. 제례를 마친 신주를 모시는 곳. 이곳에 불천이와 4대 조상의 영혼들은 후손과 함께 머물면서 한 가문을 이끌어가는 힘이자 정신으로 오롯이 살아 숨쉬게 됩니다. 모든 상은 다 물렸지만 최천이인 오대조의 제사상은 병풍으로 가려두었다가 신주를 묘소에 묻게 됩니다. 식이 어떻게 끝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무사히 마친 안도감에 종부가 웃습니다. 오늘 가장 주목을 받았던 그녀. 종부님 너무 예,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황홀하고 참 모든 그 정부로서의 이 고행길이 다 참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정부질을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차종선 형호 씨도 어머니께 축하 인사말을 남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이렇게 지켜보는 자리에 또 올라가게 됐구나. 그리고 또 그만큼 또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 또 그런 생각들이 부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부담 뭐 이렇게 좋은 이제 자극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앞으로 많이 도움도 드리고 또 많이 응원드리겠습니다. 힘내시고요. 또 많이 사랑합니다. 축하드려요. 오대조의 신위를 모시고 조매를 하기 위해 찾아간 곳은 영양군 청기면의 묘소. 삼형제가 제수를 차려놓고 신위를 묘의 서쪽 편에 묻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살아실제 다 섬기지 못한 불효를 애곡으로 달랩니다. 그렇게 축제는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그 3년상 치룰 때까지만 해도 아직도 그 아버님 옆에 계신 것 같았는데 길사까지 치르고 나니까 정말로 이제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고 그렇게 외롭게 생각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제부터가 저 책임감이 더 무거워지고 또 제가 해야 될 소임이 아주 막중하다는 걸 느끼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아버님에게 배운 것을 본받아 가지고 더욱더 소임과 역할을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름이 깃든 학봉종가에 햇살이 따갑습니다. 달라질 것도 없는 노부부의 하루. 매실이 제법 잘 여물었네요. 이제 두 사람은 부모님의 재주가 남은 이곳 종가에 남아 종손 종부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합니다. 정말 아침에 한참 못 일나요.
못 일어나서 한참 뭐 이래 움직거리면은 이제 또 움직이고 하루를 보내고 저녁 때가 되면은 녹초가 되고 이런 육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시달리기 때문에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집 구조가 그렇게 돼 있고 오는 손님 접대를 해야 되고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제가 참 미안하게 생각되고 그걸 뭐 제가 어제 앞치마라도 입고 가서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또 그래 하는 걸 또 이쪽 주위에서 용납이 되지도 않고 이래서 정말로 저도 참 답답하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집사람이 이제 나이 또 몇 년 더 가면은 더 지금보다도 못할 테고 그러나 그때 되면은 사람들이나 할 일은 또 더 많을 텐데 이걸 어쩌나 이런 생각이 참 제가 걱정이 많습니다. 네. 지켜야 되죠. 앞으로 지켜야 되죠. 뭐. 아니 이게 종가를 지킨다고 짐이 큰 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저도 서울에 살다가 내려올 때는 시골 가서 어떻게 살까 생각을 하고 했는데 막상 내려와서 이래 딱 사니까 몸은 좀 고달퍼도 이 사는 게 단순하지를 않아요. 단순하지를 않고 복잡한 점도 있고 또 이 활동적일 때도 있고 또 고요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참 생각도 많아지고 뭐 이런 생활이 영 어렵고 귀찮다고 생각이 들지만은 않습니다. 나름대로 또 예. 두 번씩 또 예, 보람도 있어요. 예. 470년을 유구히 흘러온 의성김 씨 학봉 종가. 종가야말로 한 가문을 지켜내는 구심점입니다. 이제 축제를 마친 뒤 새 종손 종부를 중심으로 새로운 한 세대가 열렸습니다. 그렇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늘 그래왔듯 이들은 조상을 받들며 가문을 지켜갈 테지요. 그런데 이들이 지킨 것은 바로 우리의 뿌리였습니다. 오랜 세월 합심하며 가문을 이끌어온 종가와 문중 사람들. 그들을 통해 우리의 전통은 앞으로도 살아 숨쉴 겁니다.